오늘은 미래를 살리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강단 메시지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이 포럼하는 내용 잘 들으시고 이따 강단 메시지와도 좀 연결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설계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사람은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제 그냥 비공식 단체인데 그냥 그 모임이에요. 페이팔 창업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대부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그림자 대통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혁신적 기업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혁신적이다라고 이제 손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투자자입니다. 이분의 사상은 그 자유지상주의자이고요. 대한우파,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 중심의 우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약간 백인 우월 중심, 서구 중심주의의 이제 대한우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이고요. 게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6년도에 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125만 불을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기부도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그 트럼프 정권에서 기술정책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그 페이팔이라는 거에 이제 그 공동 창업자이고요. 그 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펠런티어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그 페이팔을 창업을 하면서 그때 함께했던 인물들의 이제 대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각자 또 사업을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대형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을 설립한 리드 호프먼, 그리고 유튜브의 초기 이제 창업자인 스티브 첸과 체드 헐리 등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는데 피터 틸이라는 책이랑 이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피터 틸의 이야기를 보면서 4가지 키워드로 좀 했는데요. 편집,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그리고 이제 작품. 요 4가지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에게 각인된 것, 이분이 뭘로 편집했냐, 무엇이 각인되었냐. 회사할 때 이제 바닥에 소가죽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이거 뭐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로 만들어졌어. 그럼 소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 게 뭐야?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0 중반 정도 됐는데 인생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 규율이 엄격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부모님이 얘는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좀 이렇게 좀 규율이 센 학교에 보냈는데 뭐 교복 입고 뭐 넥타이 차고 이거는 기본이고 단어 철자 틀리면 막 자로 손등 때리고 막 이런 학교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막 속박되는 거 구속되는 게 너무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규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유지상주의자가 돼요. 자유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체스 게임을 아빠한테서 이제 배웠는데 체스에 굉장히 그 수학적 이론 논리적 이런 사고가 발달해 있어서 체스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13살 미만의 어린이 체스 대회에서도 막 이제 뭐 굉장히 좀 높은 성적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 경쟁 상대를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항상 강박관념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 이제 철학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모방 이론, 경쟁, 이 사상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사상을 얘기하자면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남이 갖고 싶어하는 거를 이제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을 하게 되니까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 경쟁은 또다시 더 큰 모방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쟁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피터 틸이 경쟁을 피해야 되는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생각했는데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방과 경쟁에서 벗어나서 창조, 모방이 아니라 창조,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독점. 그래서 창조와 독점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이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각인되고 이 사람이 이제 사고로 세계관을 형성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움 속에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스탠퍼드 리뷰라는 학생 신문을 이제 창간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파잖아요. 대한 우파이긴 한데 우파적인 그 정치적 성향을 이 신문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탠퍼드 리뷰를 통해서 이제 모이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게 되는 모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퍼드 리뷰는 하나의 그냥 뭐 동아리성 모임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한테는 스타트업 벤처이면서 이제 인재 채용하고 육성하는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 뭐 대형 법무 번임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사고는 모방과 경쟁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투자에서 들어가고 이제 법무에서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모방하고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처절하게 이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실리콘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여러 이제 개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맥스 레브친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PDA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를 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제 창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때는 이제 PDA 예전에 PDA 그 스마트폰 이전에 어떤 이제 좀 기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결제 송금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전자결제 시장, 전자지갑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죠. 어떻게 이걸 발견하게 되냐? 자기 과거 경험, 투자은행에서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나중에는 이 전자결제하는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인데 이거 독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콤피니티라는 것을 창업해서 페이팔이라는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팔이 한창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엑스닷컴이라는 거를 해서 막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피터 틸의 그 기본 개념은 경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엑스닷컴과 경쟁을 할 것이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랑 같이 손을 잡고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일론 머스크랑 함께 이제 페이팔을 더 크게 키운 다음에 이제 이베이에다가 그 이베이의 송금 시스템에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크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베이에 또 인수돼서 팔고 그래서 이베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경영 문화가 페이팔이랑 이베이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베이에다가 페이팔 놔두고 이제 그 함께했던 초기 창업자들은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페이팔 창업자들의 이제 사진인데 저 사진이 그냥 찍은 사진인데 마치 마피아 같다라고 해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베이에서 이렇게 팔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렇게 끝은 그렇게 났는데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이 페이팔이 굉장한 롤모델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돼요. 왜 그랬냐? 기본은 그 팀 결속력에 있다. 피터 틸이 그 자기 이제 페이팔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스탠퍼드 출신의 개발자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리고 그 스탠퍼드 리뷰라는 그 신문사에서 함께 일했던 편집자들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굉장한 그 결속력을 형성을 하고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왜 중요했냐면은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우리 기술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버리면 이게 늦어지는 거죠. 또는 혼자 하면 너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결속력이 강한 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페이팔, 그 이베이에서 나온 다음에 이 창업자들이 서로 각자의 사업을 차리게 되는데 이때 서로 도와주게 돼요. 뭐 경제적,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해주고 고문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뭐 이제 유튜브 이런 창업자들도 나오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한 25개 정도 이렇게 막 투자도 하고 하면서 서로 그래서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저런 팀이 중요하구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림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구체화했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피터 틸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어떤 그 법대생이 이제 열심히 필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어.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백만 조회수에 달성을 하고 이러니까 이 이제 법대생 블레이크 메스터스라는 이제 법대생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한테 연락을 했대.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포스팅을 할까요?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터 틸이 계속해. 계속 올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인기를 얻다가 나중에 이제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책을 출간하자.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제로 투 원. 근데 이제 제로 투 원의 그 저자로 피터 틸과 저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같이 공동 저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로 투 원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미래는 두 가지 진보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개념인데 첫 번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글로벌화예요. 세계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글로벌화는 수평적 진보다. 그리고 확장적 진보다. 어떤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복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자기를 하나 개발을 하면 여기저기 타자기를 막 100개 찍어서 뿌리는 거야. 이게 글로벌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수직적 진보이고요. 집중적 진보예요. 없는 것에서 하나가 생겨나도록. 그래서 제로 투 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기술은 어떤 컴퓨터 이런 기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을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도 필요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로 투 원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축한 질문이 뭐냐면 아무도 세우지 않은 가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가가 되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기술이 필요할 때 그때 사업을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는 이제 틸 재단이라는 걸 세워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틸 장학금. 이 사람은 그 20대 이하 청년 사업가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그 장학금의 조건은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자퇴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학교의 어떤 학교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학교에서는 어떤 창업가 정신이나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너가 배울 수 있는 너가 가진 재능을 다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아스퍼거 증후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선호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하나에만 막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어떤 약간의 장애 증상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창업가 성향에 맞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만 내가 지원을 하겠다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학교,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브레이크아웃 연구소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애매한 어떤 그런 학술 연구들에다가 투자를 해요. 근데 결국 이 생각은 틸 장학금이랑 굉장히 그 같은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없는 것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르네 지라르의 이제 모방 이론, 이거를 굉장히 이 사람의 기초 그냥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이미타티오라는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서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을 교육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번역하고 출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각인된 것,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자기 원에서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내고 그 원을 n으로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독점이에요. 키워드는 시장을 지배하려는 독점 기술은 이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독점적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인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직접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 4가지 요소를 실천하고 있는 자기 기업, 펠런티어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독점을 하고 있느냐? 2005년도에 CIA로부터 200만 달러, 22억 원을 투자 받아서 이 회사를 공동 창업을 해요. 근데 22억 원이라는 돈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크지만 저 사람은 이미 22억 달러 내 손 안에 있어. 근데 굳이 CIA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없는 데서 지금 만든 회사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회사인 거예요. 저 펠런티어라는 말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 영화에서 나오는 펠런티르라는 어떤 마법 돌이 있대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 펠런티르는 그 세상이 먼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정보통신, 원격통신 이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마법 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펠런티어라는 회사명을 만들었고요.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 미 국방부, 뭐 CIA나 FBI 이런 주요 기업들의 그 이제 레거시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미 국방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보안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 서버를 갖고 있어야 돼. 자체 기술력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레거시 기업, 유산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빅데이터에다 결합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그것만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술이 뒤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주는 업체인 거예요. 이 펠런티어가. 레거시 기업에다가 빅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이 고담. 그래서 외주로 커스터마이징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는 이런 이제 제품도 하나 있고, 파운더리라고 해서 아예 개발자를 파견하는 이런 상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의 이제 얘기를 참고한 건데요. 그 창업자 3명이 클래스 F라는 이제 주주를 갖고 있대요. 이거는 그 의결권의 50%를 갖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클래스 A 주주를 갖고 있어도 이 창업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우리가 세워놓은 그림, 계획대로 외부 간섭 받지 않고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터 틸은
펠런티어의 회장이고 CEO는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해요. 프랑크푸르트 출신이고요. 그리고 위리겐 하버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이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극좌파, 그리고 피터 틸은 이제 대한우파인데 약간 좀 극우파에 속하죠. 근데 극좌파와 극우파가 만났는데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구 중심주의. 그래서 제가 대한우파가 뭔가 조금 살짝 찾아봤는데 백인 우월 사상을 가진 서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어떤 그런 우파인 거죠. 그게 알렉스 카프가 갖고 있던 어떤 좌파 사상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바꾸겠다. 이게 통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철학과 인문학과 공학이 과학기술이 연결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펠런티어의 주 고객들은 중공업, 법조, 금융, 에너지, 석유 등 어떤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웹상에만 존재하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실물 경제 산업에 그 직접적인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를 주무르겠다는 어떤 이제 야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저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식을 살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려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HWP의 신천지 접수합시다 하셨는데 저는 펠런티어도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 세대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안에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정복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제로 투 원이었어요. 우리도 제로 투 원 우리가 놓친 거니까 회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은 무엇이냐? 저는 언약 가진 한 사람. 바로다. 주인공은 바로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된다.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은 제가 여기다 책 플러스 하나 더해서 공병호 박사님이 쓴 이제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요거를 같이 소개를 할까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그거는 과감히 생략했는데 나중에 한번 저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치유가 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꿈, 더 나아가서는 사명. 지금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꿈? 우리는 꾸지 말란 법이 있냐.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갖고 있을 때 24시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로 투 원을 나가서 다시 원 투 n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시작은 피터 틸도 이렇게 해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라. 가장 작은 시장부터 독점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주변, 현재 있는 곳 여기서 독점을 하시고요. 나의 인생을 작품화하는 것에 집중하셔서 피터 틸의 버금가는 피터 틸을 넘어서는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